폭로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사실과 거짓이 섞인 사생활들이 강제로 공개되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이하가세영의 폭로는 이제 헐수순만 나올 지경이다. 최근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가세연을 통해 버닝썬 여배우가 한예슬이다. 한예슬의 남자친구는 비스트 보이즈다. 한예슬 가라오케 멤버는 누구누구다 등 한예슬 관련 의혹과 전지영 이혼설 등을 제기했다. 그는 모두 제보받은 사실이다. 관련 증거가 너무나 많다라며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그간 알려진 폭로 내용의 공통점은 모두 연예인과 얽혀있는 일반인이라는 점이다. 한예슬의 경우 버닝썬 여배우로 언급된 적이 있으나 증거가 있다 정도였다. 그와 관련된 핵심 폭로는 한예슬의 전 연인, 현 연인이 어떤 사람이고 몇 명이 있음에 연인에게 혹은 연인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이다. 전지현의 이혼설도 남편이 집을 나갔다. 난 6개월 전에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야기가 들리는 건 뭔가 있는 것이라며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발언으로 언급됐다. 최지우에 대해서도 남편의 신상 정보를 공개, 모텔 들어가는 사진까지 확보했다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폭로가 이어졌다. 이렇듯 연예인을 향한 내용인 듯 아닌 듯 해명하기 어려운 방식의 얘기가 쌓여가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건, 사고가 아닌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운 것도 확실하다. 이에 한 연예계 관계자는 오히려 반응을 보기 위해 더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도 평했다. 모든 폭로가 사실이라면 모를까? 거짓인 내용도 섞여 있다. 아님 말고 식의 폭로를 하는 가세현은 이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지영 이혼설이 해명됐을 땐 잘 살면 됐다라고 반응했고 한예슬 해명 영상을 보곤 웃으며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만 한다라고 마무리 짓는다. 또한 조효정, 최지우를 향한 선 넘은 폭로에 대해선 모든 건 한예슬 탓이다. 이분들은 무슨 죄냐라고 답한다. 이어 언론 매체가 이간질시키는 것 같다. 돈 없는 폭로라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보고 이러면 난 안 하려고 해도 폭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연예인 언론을 탓한다. 그들의 사생활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없는데 마치 있는 것 마냥 누군가에 의한 것으로 돌려버리고 만다.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폭로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사다. 이런 모습은 최근 잘 알려진 외계능 머니게임 사태로도 볼 수 있다. 머니게임은 유튜버 진용진이 우리은행, 벨라, 현대자동차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리얼리티 웹예능 프로그램이다. 동명의 웹툰을 모티브로 가져와 4억 8,103만원의 상금을 놓고 14일 후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이 그려진다. 브라운관에선 볼 수 없는 날것의 매력이 드러나 대중은 환호했다. 또한 머니게임에 참여한 공혁준, 육지담, 삼범, 이로리, 가오가이 등 다양한 캐릭터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출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머니게임은 지난 4월 첫 공개됐으며 5월 15일 8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큰 화제성을 얻은 머니게임은 안타깝게도 한 달 천화로 막을 내린다. 상금을 둘러싼 출연진들의 폭로가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몇 시간 내내 방송을 하며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녹음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날 것의 매력으로 인기를 얻은 머니게임은 결국 그 매력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극적인 말들로 폭로에 나서고 있다. 결국 나쁜 일이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한 폭로가 아닌 그저 누군가를 알아두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임의 승자는 폭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말들이 진실이든 결국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고 이는 유명세와 구독자 수, 후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세현도 머니게임 폭로자들도 결국 오랜 시간 방송하며 후원금과 구독자를 얻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유튜브는 하나의 콘텐츠 시장으로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폭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짜집기 해서 만드는, 즉 사이버 레카,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레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집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뜻, 이 무수에 게시된다. 이는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추천된다. 돌고 도는 사이클을 견디지 못하는 대중들은 유튜브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도 많은 대중이
폭로와 사이버 액화로 굉장한 피로도를 느낀 상황.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질 낮은 영상들 뿐이다. 김용호는 지난 8일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나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연예인들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집까지 공개한다. 이들이 보여주고 싶은 예쁜 것만이 사생활이냐며 나는 그들이 포장한 사생활이나 쇼윈도 커플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연예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의 인스타그램은 어떤 분들에게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연예인은 딴 세상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연예인들도 행복한 척 포장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진행 중인 강용석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과거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고 벌금형을 받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배를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